두 번째 디귿마켓 좀 알아볼까요? 자, 디귿마켓은 또 뭘까요? 짠, 지역 중심 직거래에 특화돼 있다고 돼 있네요. 네. 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디귿마켓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디귿마켓의 경우 GPS로 나의 현 위치와 동네를 인증해서 그 동네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3에서 4km, 그 외의 지역은 최대 6km 이내의 이용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플랫폼인데요. 직거래 위주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부 결제를 할 수 있는 안전 결제 서비스는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플랫폼의 장점은 가까운 거리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급하게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무거운 가구들을 거래하기 좋고요. 또 요즘은 많은 이웃 주민들끼리 지역에 있는 맛집이라든가 정보들을 공유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읍장터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비대면 거래에 특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비읍장터, 저는 이 장터가 이게 참 좋은데 그게 뭐냐면 고질적인 사기를 좀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하면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그때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거는 포장 택배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요. 딱 해놓으면 알아서 집까지 가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 또 세 번째 장점은 보험 가입을 됩니다. 수수료를 좀 내긴 내는데 만약에 좀 고가 거래한다면 뭐 배송 중에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요 비읍장터를 이용한다면 그런 것들을 손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개 플랫폼을 이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곳이 이제 디귿마켓이고 네. 거기는 이제 직거래가 가능하니까 그 안에서 다 웬만하면 해결을 하고 네. 그런데 근처에 내가 찾는 게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지은 나라를 가기 전에 보통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곳에만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은 나라에만 있고 다른 플랫폼이 없다 그러면 근데 멀다. 택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번개장터에 올려줄 걸 요청하는 거죠. 비읍장터죠. 비읍장터에다가 네. 벼락장터에다가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면 아무래도 그 에스크로 같은 게 플랫폼 내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요청하는데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좀 그냥 의심하고 좀 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플들이 좋아져가지고 키워드 알림 같은 것들을 많이 쓰면 돼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뭐 내가 무슨 특정 카메라를 사고 싶다, 태블릿을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등록해두면 이제 글이 뜨면 바로바로 뜨는데 여기서 약간의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예, 아까 말했던 뭐 급처라든지, 네. 예, 아니면 뭐 헤어져서, 훈련소 간, 뭐 군대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아무래도 군대 가기 전에 노트북으로 팔아야 되는 친구가 좀 싸게 내놓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오바를 일부러 좀 그런. 그 실제로 많이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 경우에는 네. 이제 입대가 일주일 남아가지고 노트북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걸 보고 이제 흔히들 인터넷에서는 이제 피눈물 에디션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파는 이- 사람은 이제 네. 피눈물인 거죠. 이 마켓마다의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사고 팔 물건을 맞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그 중고 거래가 단순 절약이나 또 재활용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돈 버는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일단 뭐 중고 거래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고 싶은 거죠. 싸게 사는 거.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다음 이유가 재테크 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뭐 물건 가격이 올라서 뭐 다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또 유행하는 건 리셀링이잖아요. 이게 중고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자체를 사서 아예 그냥 뜯질 않는 겁니다. 이게 물건에서 가장 비싼 게 이제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 뜯으면 이제 중고가 되고 네. 비닐이 그대로 있으면 미개봉이잖아요. 그렇지. 그 쇼핑백 그대로 영수증까지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사기 힘들잖아요. 네. 오픈런 해야 네.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실제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서는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재테크가 비슷하게 뭐 소위 말하면 뭐 샤테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그러면 중고거래 전문가이신 김건우 선생님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비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중고거래의 수익이 일정하진
않아요. 하루에는 많게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물건을 판매하는데 작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대까지 물건들을 소소하게 거래하다 보니 월 평균 50에서 100만 원 정도 대단하다. 이야, 진짜 좋습니다. 이 땅을 파보세요. 땅 파보셨어요? 안 파봤습니다. 네, 10원짜리 하나 안 나오면. 그러니까 안 팠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 필요 없는 물건 거래하고도 돈도 벌고, 이거 쏠쏠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참 많은 네. 수익인데 이렇게 그렇다면 중고 거래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는 중고 거래라고 하지 않고 아예 리셀링이라고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있는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서 차익을 남겨서 이제 파는 걸로 가는 거죠. 사실 중고 거래로 돈을 번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리셀링은 그게 가능한 거죠. 특히 뭐 한정판이라든가 이제 공급이 끊길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책들도 절판되면은 이제 한 400%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리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건우 선생님이 2년 동안 한 400~500건 네. 거래하셨다고요? 우리 정현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주로 이제 사는 편이라서 이제 300만 원 주고 살 걸 한 200만 원에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플랫폼은 어떻게 뭐 세 군데 다 이용을 하시고요? 다 이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번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디귿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2군데만 인증이 되잖아요. 네. 이게 번호가 2개니까 서울을 4군데로 나눠가지고 각각 인증을 해서 지역을? 필요한 대로. 네. 근데 지역별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역마다 매물의 특징이 있어요. 오,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 뭐 신림동 이런 데가 많이 되고 이제 뭐 지갑 같은 거, 뭐 키홀더 같은 걸 사고 싶다, 약간 명품 쪽으로 사고 싶다. 그럼 이제 강남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향 장비나 카메라 같은 게 필요하다. 홍대가 딱 어울리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꿀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동네에 이 물건을 올리면 안 팔리지만 옆 동네에서는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주로 디귿마켓에서 신림토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신림동은 아시다시피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사회 초년생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품, 저렴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가격대가 있는 고가의 물건들은 인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데요. 네. 하지만 강남권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명품이라든가 고가의 고가의 물건들은 그곳에서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귿마켓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 지역 영역 설정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네네. 했으니까 영역을 최대한 좀 넓혀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그만큼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다만 지역 거래 지역을 넓히면 직거래가 어려워지고 택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달인께서 직거래만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직거래만 선호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요. 이거는 제 중고거래 철학이에요. 중고거래가 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출퇴근길처럼 제가 오가는 길에서 직거래를 하면 거래를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네. 하지만 거래 범위를 넓히면 오가는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일이 커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택배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직거래를 선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거래를 또 이제 그런 피해를 안 당하는 게 더 네,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중고 거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분쟁 사례가 또 많이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지금 개인 간의 이게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 동안 중고거래 사기가 무려 2배 증가했고요. 네. 규모는 더 증가했습니다. 4배, 규모는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피해도 피해고 규모도 규모지만 네. 유형이 또 다양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 유형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택배를 이용한 사기 수법들은 어떤 게들 좀 있나요? 보통 아무래도 택배로 하게 되면 선입금이 관례거든요. 네. 예, 이제 물건을 받고 돈을 안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제 발송하면 이제 그 붙여주잖아요. 네. 네. 그 운송장을 찍어서 운송장. 보내주는데 송장, 네. 그게 편의점에서는 우체국 택배랑 좀 달라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운송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붙여가지고 점원한테 넘겨줘야 그게 이제 발송이 되는 건데 그것만 인쇄를 해가지고 그 사진만 찍어 보낸 다음에 물건을 실제로는 발송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송장을 봤으니까 예, 물건을 이제, 보냈겠다. 예, 오늘 그렇겠다. 발송이 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뒤늦게 전화하면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야, 중고거래를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또 치밀한 맞아요. 상태가 네. 또 있네요. 운송장 같은 것들을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장 송장 번호 조회 가능합니다. 네. 송장 번호 조회가 안 된다고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막 거래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환불을 해줘요. 환불 해주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하고 돈을 넣잖아요. 네. 넣으면 그때는 이제 믿어서 넣는데 그때 사기를 하는 경우가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번에 믿음을 이용하는 예. 이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쁘다. 네. 택배를 이용하면 편한데 이제 또 번거롭게 다들 직거래를 하시나 했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떻게 또 어떤 사기 수법을 또 조심해야 될까요? 네, 자, 중고거래 플랫폼 아니게 개인 SNS나 이런 개인 메시지 같은 거를 해서 안전거래를 유도한 사례가 있는데 사기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화면으로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자, 문자를 보면요. 네, 일단 같이 개인 휴대폰하고 중고거래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요. SNS 외부에서 대화를 시도해요. 연락드렸는데 구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데 지역을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을 얘기해도 이게 서울이든 인천이든 어디든 간에 아이고 거래가 너무 멉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만 택배 있다고. 거래를 유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택배 거래하면서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또 한번 보면요. 네. 시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시세보다 아주 뭐 두세 배 정도 더 저렴하다면 일단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세상에 이 싼 거는 사실 좀 비지떡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도 문제가 좀 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안전거래로 진행하겠다면서 링크를 좀 요거는 시세 예형입니다. 네. 금액이 너무 저렴한데 하자 있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급하게 좀 처분을 급초한다라고 급초한다. 얘기하면서 그럼 또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라고 하면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거는 또 의심해 봐야 네. 된다. 가장 좀 문제되는 게 링크를 보내줘요. 안전거래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링크를 보내주는데 그 링크에 한번 들어가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링크 보내는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데 이 링크가 이 사기꾼이 만든 겁니다. 들어가면 쏟게 되고 가짜 사이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뭐요?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네. 남이 찍은 사진을 갖다 놓고 자기가 파는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그래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판매자 본인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날짜, 시간, 전화번호, 아이디를 함께 적어서 물건과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를 거절하시는 분들은 의심하시면 되겠죠? 네. 불만의 암호라고 볼 수 있어요. 암호네요. 정말 팔 마음이 있으면 그 정도 정보는 그렇지. 제공해 준다는 그럼요. 거죠. 몇 초 안 걸리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직거래 만나서 거래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맞습니다. 그 사기 사례 중에서도 특히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수입해서 가격을 높게 한 다음에 네. 한 50만 원에 해놓고 인터넷에 50만 원에 파는데 저는 20만 원에 팔아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높여가지고 속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진짜 사기네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중고거래 하면서 딱 하나의 원칙만 지키면 네. 거의 웬만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바로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예, 저는 1,000원까지는 그냥 갑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택배비 좀 아끼려다가 사기 한 번 당하면 맞아. 앞으로 한 10년 동안 거래할 택배비 날아가는 거거든요. 1,000원 가서 그냥 거래하고 호두 과자 먹죠 올라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만 딱 지켜도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는 더치트, 노스캠 등의 사기꾼 조회 사이트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미리 검색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는 사기꾼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이름,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하면 더욱더 안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중고 거래할 때 혹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먼저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전화번호 없이 SNS 아이디만 공개한 경우, 네. 그 다음에는 거래 이력이 없거나
초저가 물건 판매 글만 잔뜩 올린 경우, SNS로 안전거래 링크를 보내는 경우, 수수료 등 다양한 이유로 연달아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정말 뭐 사기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네요. 근데 뭐 이걸 피하고 싶고 피해야 되지만 또 부득이하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형사적인 대응도 있고 민사적인 대응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신고를 하려 그러면 뭐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확인 문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플랫폼에서 했다 그러면 그 게시글을 캡처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이 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또 본인이 그 돈을 환불받거나 하려면 민사소송을 좀 걸어야 돼요. 근데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네. 소송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그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박지훈 변호사 아내분께서도 이제 중고거래 많이 하신다고, 또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할 일이 있을 때는 아내분한테 이제 그렇죠.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변호사시니까 저 또 사기당한 경우는 설마 없으시겠어요? 맞아. 그럼. 저희 아내가 어머나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머나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책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어릴 때 네. 책을 샀는데 그 옆에 사이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이에요? 네. 책 옆에, 책 옆에. 네. 그 사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그 사이다가 이 책이 찍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조금 뭐 낙서라든지 제품이 조금 안 좋은데 미안해서 넣었는지 뭐 하여튼 넣었던 것 사이다 같아요. 드시고 좀 속을 푸르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참자 뭐 비슷하면 책 뭐 읽으면 되지 뭐 문제 있겠나 했던 기억이 좀 있네요. 아, 그런. 사이다 드시고 속 풀라고. 속 풀으라고, 예. 그래도 양심은 있었네. 사이다 먹으느라고. 재판에 하거나 뭐 소송하거나 이건 아니고 그냥 네.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이제 1시 59분인데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상일 씨의 건조기 사고 싶어요 했는데, 요 가격은 또 이거 이 좋다. 5만 원이었는데? 아니. 희망가가 얼마인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5만 원인데 제 아내가 그냥 뭐 저렴하게 그냥 1,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아마 그 만 남상일 씨 팬이신 것 같아요. 10,000원에. 그러면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네, 또 살펴볼게요. 옛날 선박 항해 등인데 고래 기름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팔 수 있을까요? 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정현준 선생님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아마 동해안 쪽에서 인증을 받아서 파시는 게 더 빠르시겠죠? 동해안. 아, 동해안 지역을? 네, 그쪽에서 하시는 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문화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화재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네. 정말 국보급 문화재다. 이거는 안 일할 때 되는데 뭐 쓰시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네. 없어 보입니다. 뭐 거래하더라도. 예. 네. 그 문화재가 아닌 줄 알고 샀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화재였다고 문화재더라. 하면은 계속 본인이 소유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는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거래는 또 불가하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도 또 보겠습니다. 중고로 산 물건을 다시 중고 사이트에서 팔 때 가격을 높이면 불법인가요? 오, 이거 좀 근데 이런 분도 궁금하다. 실제로 많이 불법은 있으실 것 아니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항의를 많이 받죠. 아. 네. 되팔이라고 욕을 많이 받죠. 비양심적이라고 소리 염치가 넘치가 없는 겁니다. 예. 민사 거래예요, 결국은. 뭐 정해진 게 없고요. 네. 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하면 안 팔리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네. 네. 또 요즘은 그런 거래를 했을 때 매너 평가를 서로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도태될 겁니다. 비매너. 그렇군요. 그 많이 거래하는 그 세계 안에서는 또 네. 뭐 저런 이제 행위가 잦아지면 또 소문이 나는군요. 모든 거래를 할 때마다 서로를 평가합니다. 친절한 판매자인지 아닌지. 네, 아닌지. 네, 시간 네. 약속은 잘 지키는지 등이요. 양심적으로 또 거래를 하는 게 네,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명품을 중고로 거래했는데 위조품이라는 게 밝혀지면 바로 반품할 수 있나요? 오.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명품이라고 인증이 되거나 고지를 하고 또 그의 금액에 합당하게 구매를 했는데 네. 가짜인 게 밝혀졌다. 어머. 그렇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민사적인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격이 너무 턱도 없이 낮고 또 명품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반품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사실 가품이라고 인지하고 팔아도 가품 자체가 중고거래가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가품은 아예 안 네. 되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정품이라고 했는데 가품일 경우에는 좀 캡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실 건지를 카톡으로 하거나 해서 찍어놓고 가품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품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없다. 말씀이시네요. 네. 또 자, 마지막 시청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법인을 잡을 수 있나요? 처리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금방 잡으면 좋은데 이게 오래 금액에 따라 걸리죠.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액이 좀 적거나 이러면 좀 잡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뭐 통장을 다른 거 쓰고 이러면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무튼 뭐 요새 그 중고거래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현명하게 잘 사용하시면 뭐 재테크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게 사기가 아닌지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내일은 한식의 대가 이종인 박보경 요리 연구가 두 분과 함께 추운 날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를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다시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